품질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모델은 각자 모델이 있는데 네이버도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노션 AI는 GPT 기반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챗GPT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져왔어요. 1년 만이네요. 챗GPT 1년 전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관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으로 조금 더 전문화돼서 관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컨텐츠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AI 거품론이라는 이야기들도 대두되고 있고요. 또 AI 워싱이라는 용어도 새로 등장을 했죠. 친환경이 인기를 끌 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달아야만 잘 팔린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붙였던 그린 워싱이라는 말에 빗댄 AI랑 상관이 없는데 AI를 활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를 꼬집는 그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어느 일간지 조사에 따르면 AI라는 용어를 쓰기만 해도 15%에서 50% 정도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다 AI 이야기를 해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점차 손을 놓고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빗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메타버스도 그런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 이런 것도 거품이 좀 빠지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살펴보다가 안될 과학이라는 유튜브에서 삼성 SDS의 강영준 프로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챗GPT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챗GPT가 있죠. 4.5 여기에 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클로드 3.5, 소네트, 구글 제미나이, 네이버 크로버 X, 그 다음에 노션 AI도 많이 쓰실 거예요. 검색 엔진에 탑재된 코파일럿도 많이 쓰는데 이 대여섯 가지 주요 플레이어들의 성능을 강윤준 프로님이 제시하셨던 그 문장을 가지고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어려웠던 부분도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AI 성능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뭐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발전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구글 T5라는 이 논문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그것에서 시작이 돼서 2020년에 챗GPT3가 발표되고 3.5가 발표되면서 지난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다양한 곳들, 중국이 또 인공지능에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거품이다, AI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들 중에 대부분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하죠. 카카오도 카카오톡을 베이스로 하는 챗GPT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오픈하지 못하고 있고 네이버도 크로버 X부터 큐 검색이라든가 다양한 인공지능을 사용한 검색 엔진을 선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수익률을 걷어낼지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챗GPT 4.5죠. 이건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가 있고요. 이것도 한 달 무료로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유료 플랜이 있죠. 어드밴스드라는 게 있고 크로드 3.5라는 게 또 있고요. 크로버 X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크로버 X는 무료 사용이고요. 코파일럿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무료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빙에 탑재돼서 사실 굉장히 붐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찻잔속에 태풍이 돼서 지금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코파일럿은 챗GPT의 가장 큰 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쓰시는 노션에도 AI가 있죠. 챗GPT 유료가 $20인데 노션 AI가 유료하는 데는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절반 값으로 또 훨씬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함께 지금 보이는 요 6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정보 오류가 챗GPT가 좀 있고 그러나 중립적인 시도를 한다는 평이 있고요. 제미나이도 있고요. 네이버는 아무래도 한국어 쪽에 좀 더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구글 제미나이도 문장 실력이 상당합니다. 코파일럿, 검색 엔진 기반의 편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노션도 편향성이 있다라고 하고 정보 오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실시간 정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정보의 출처는 대부분 제공을 하는데 노션 AI는 출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있는 그 페이지 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재가공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는 평이 있어요. 정보의 최신성은 챗GPT 4.5는 2023년 9월까지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는 실시간 정보가 제공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실시간 제공 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좀 추가적으로 입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크로드 3.5하고 노션 AI는 2023년까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은 챗GPT는 대화형이나 비서형, 대부분 대화형이나 비서형인데 구글은 아무래도 제미나이는 구글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검색형이라고 부르고 코파일럿도 빈 검색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형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크로바 X는 대화형이고 비서형이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는 쪽은 Q라고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전 대화의 기억 범위는 문서 내에서 그 페이지 안에서 주로 이제 그 정보에 국한된 내용을 물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뉴 챗으로 넘어가기 전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새로운 뉴 챗으로 넘어가면 이전 대화는 리셋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서 편집 기능은 노션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없고요.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사용하게 돼 있죠. 응답 한도가 있는데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복잡 난해한 질문을 하거나 연속으로 계속 프롬프트를 돌리면 내일 다시 시도하라든가 그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응답 한도가 있는 경우 있고요. 노션은 무료로는 20회까지 가능하고 유료 이제 그 이상은 넘어가면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품질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모델은 각자 모델이 있는데 네이버도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노션 AI는 GPT 기반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1년 전에는 사실 보안이 굉장히 허술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안 면에서는 거의 강력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열심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편익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저는 챗GPT 요거하고 노션 AI는 유료로 구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챗GPT 프롬프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그 급격한 능력 향상 구간이 발현하는 세 가지 능력을 그 강영준 프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침 따르기, 또 맥락 파악하기, 단계별 추론하기,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그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이 사례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6가지 그 챗GPT에서 어떻게 다르게 노출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한 링크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그 의원님들이 의회 행사 중에 5분 자유 발언이라는 그런 그 세션이 있어요. 근데 그 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LLM 모델들을 가지고 어떤 특성들이 있고 어떻게 설명을 다르게 해주는지 이걸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챗GPT예요. 챗GPT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저는 여기 링크를 넣어서 보여드릴 건데 유료 모델은 링크를 읽어주고요. 유료 모델이 아닌 무료 모델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못 읽어요. 그러면 요 관련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그 내용도 그 무료 버전에서도 충분히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의외 용어 해설이라고 해서 제목까지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200자 이내로 설명해줘. 이게 이제 지침 따르기입니다. 이 가이드를 읽어보고 나한테 알려줘라는 뜻이죠. 먼저 챗GPT 4.5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링크를 살펴보고 5분 자유 발언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이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5분 동안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제14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후 15대 국회에서 발언 시간을 5분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발언은 다른 발언과 달리 자유로운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에는 제미나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분 자유 발언은 국회가 심의 중인 안건이나 관심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1분 자유 발언 제도에 착안해서 14대 국회에 4분 자유 발언을 도입했고 이후 15대 때 5분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스 이렇게 설명해 주죠. 크로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크로드는 저는 웹사이트를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링크를 가지고요.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강영준 프로가 요 설명해 주셨는데, 요게 저거예요. 파이썬에 보면 명령어 프롬프트 중에서 요거는, 보통 해설 같은 거, 그, 프로그래밍 코드가 아니라 코드를 설명하는 해설 같은 걸 넣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본문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주면, LLM이, 이게 이제 질문인지 참고 자료인지 이런 걸 구분해낼 수 있죠. 그래서 참고해서 제가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볼까요? 뭐 링크를 보내는 거랑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5분 자유 발언은 국회의원들이 심의 중인 안건이나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입니다. 14대 국회에서 4분 자유 발언이 도입되었다가 15대 국회에서 5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과 캐나다 의회 1분 자유 발언 제도에서 착안했습니다. 발언 시간은 전자 자동 타이머로 측정되고 5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여기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내용까지 설명을 해줬네요. 그죠? 이번에는 빙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코파일런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유 발언은 국회의원이 의사 진행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는 특정 주제나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자유 발언은 의사 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과 달리 의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국회의원 발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은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넘겨준 요 링크만 본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링크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최신 자료를 반영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크로바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의회에서 의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회 운영과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해 5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시민의 관심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자, 이번엔 노션 AI예요. 노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글을 선택한 다음에 요 옆에서 프롬프트를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안에 글이 있어야 그 작동을 하는 원리예요. 여기서 링크를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글 업그레이드는 요 문장을 수정하라는 뜻이니까 프롬프트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사이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200자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링크를 읽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5분 자유 발언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본회의나 상임회의 시간 전에 이루어지며 의원들이 이 시간을 통해 지역 현안이나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되며 주로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나 비판 그리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래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노션에서 만들어준 답변을 밑에 보관할 수 있죠. 이렇게 페이지 베이스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챗GPT부터 싹 다 한 번씩 살펴봤죠. 요번에는 그 맥락 파악하기인데 거기서 이제 김영준 프로님께서 아내가 나에게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쁘냐고 물었다. 사실 그 연예인이 아내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 이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LLM이 얼마나 사람 간의 이 맥락을 잘 파악하는지 이런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요거 LLM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챗GPT에서 질문을 하면 자,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진솔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예인의 외모에 비교하지 않고 아내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는 답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돌려주는 방식. 그 연예인도 예쁘지만 나는 당신이 훨씬 더 매력적이야. 그리고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야. 또 유머를 섞어서 예쁘긴 한데 내 기준으로는 당신이 넘사벽이야. 또 세 번째, 아내의 매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 연예인도 예쁘지만 당신만큼 내 마음을 끄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아내에게 비교당하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아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친화적으로 맥락을 파악해서 마치 친구한테 상담한 듯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볼게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솔직함과 거짓말 사이 고민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 진심을 담아 칭찬하기. 아내의 장점 부각, 비교 회피, 둘만의 매력 강조. 그다음에 질문으로 돌리기. 아내의 의견 묻기, 대화 주제 전환. 유머로 넘기기, 자신을 낮추기. 반대 질문. 반대 질문 뭔가 볼까요? 만약 내가 그 연예인에게 누가 더 멋있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이렇게. 그다음에 솔직함과 칭찬을 함께. 솔직한 감정 표현. 연예인 이름 씨도 예쁘지만 나는 우리 아내의 특정 부분이 더 좋아. 이렇게 아내를 위한 노력, 당신을 위해 더 로맨틱한 이벤트를 준비해
해보고 싶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거짓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솔직함과 칭찬을 균형하고요.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번에는 클로드 3.5 소네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남편들이 어려워하는 전형적인 딜레마입니다. 정직함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장점에 초점 맞추기. 그 연예인도 이쁘지만 나는 당신의 미소, 눈빛, 따뜻함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주관적인 의견을 강조하기. 연예인들은 전문적으로 꾸미고 관리를 받지만 내 취향은 당신 같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야. 화제 전환하기. 그 연예인보다 당신이 더 예뻐. 그런데 당신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 솔직하되 조심스럽게 말하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연예인도 이쁘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유머로 대체하기. 그 연예인이 아무리 예뻐도 나랑 결혼하는 건 당신이잖아. 중요한 건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진실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화를 계기로 서로의 감정과 안정감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되게 비슷하게들 학습을 했다라는 걸 느껴지는 게, 여기 감정을 존중하면서 진실을 유지한다는 말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파일럿입니다. 이 코파일럿은 창의적인, 보다 균형 있는, 보다 정밀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판단을 요구하는 거니까 균형 있는 쪽으로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감정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솔직하게 답하기보다는 아내의 매력을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연예인은 예쁘지만 나는 당신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하면 아내가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심플하네요. 네, 이번엔 크로바 X입니다. 크로바 X는 독특하게요, 답변을 두 가지를 하고 선택을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답변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답변은 사용자님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당신이 더 이뻐와 같이 아내분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혹은 당신은 그 연예인과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와 같이 아내분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대답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답변은 아내분이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보여주면 예쁘냐고 물어봤을 때 아내보다 그 연예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와 같이 대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객관적인 평가 제시하기, 아내의 장점 언급하기, 질문 되돌려보기, 상황을 재치게 넘기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내분이 상처받지 않고 당신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앞에 챗GPT라든가 크로드라든가 제미나이에서 했던 답변과 비슷하니까 왼쪽에 있는 답변을 선택해 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좀 더 좋아요. 이렇게 제출하면, 네, 요걸 바탕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다는 건데, 물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예쁘다고 얘기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아내분한테 솔직하게 말씀하되 예의와 존중을 갖춘 태도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그 연예인이 정말 예쁘지만 당신도 그 못지않게 아름다워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솔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장점 강조하고 의견 존중하고. 의견 존중이 뭔가요? 아내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생각을 경청해 주세요. 아내분이 그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시간 보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답변들과 좀 비슷한 쪽으로 다시 갔네요. 네. 이번에는 노션에다가 물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정직함과 배려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내의 감정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비교를 피합니다. 아내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질문의 초점을 바꿉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진실되면 감정을 존중하면서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이 노션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노션의 장점은 이게 텍스트 안에서 묻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을 쫙쫙 펼치면서 그냥 그 안에 문서화돼서 들어와 준다는 게 노션의 장점입니다. 자, 요번에는 밥을 먹었다라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건데요. 거기에는 보면 먹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을 시작했다, 에너지를 얻었다, 즐겼다, 간식을 골랐다, 샐러드를 택했다, 이런 식으로 밥을 먹었다는 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LLM이 밥을 먹었다는 표현을 캐치하는지 요걸 테스트를 했었죠. 네,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자, 챗GPT4입니다. 다음 시간대에 밥을 먹었다고 나와요. 아침, 점심, 저녁, 야식. 네, 이렇게 여기에 하나도 밥을 먹었다는 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잡아냅니다. 근데 이게 그 LLM마다 조금씩 답변이 다른데요. 여기 이 챗GPT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식, 오후 시간에 먹은 거는 간식은 밥으로 치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야식을 먹었다고 했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 제미나이도 4번 먹었다고 답변을 합니다. 크로드한테 물어볼게요. 네. 크로드는 간식도 밥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런 면에서 정교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말하자면 함정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파일럿. 네. 코파일럿도 간식도 밥이라고 하는데, 간식은 밥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크로바엑스. 네. 여기도 오후에 간식을 먹은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션. 위에 글을 참고해서 여기도 간식을 먹었다고 나왔네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근거 문장들을 설명해줘요. 이 문장을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크로드부터, 지금 챗GPT하고 제미나이는 간식을 밥이라고 칭하지 않는 것, 질문자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있고, 크로드부터 코파일럿, 크로바엑스, 그 다음에 노션 AI는 그런 면에서 정교함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에 그 강영준 프로가 설명을 했을 때는 문제를 풀어보라고 안내를 했는데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문장을 살짝 바꿨어요. 5개의 공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주에 한 번 사면 다시는 못 산다. 2개 이하로 남아 있을 때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0이 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걸 이제 묻는 겁니다. 공이 다 떨어지는 날은 언제냐.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뭐 얘가 이제 막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가동해서 계산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풀어봐라. 이런 질문을 거기서 이제 남기셨었는데요.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챗GPT예요. 13일차 일요일이라고 답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제미나이입니다. 3주차 수요일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3주차 수요일. 그래서 둘이 답이 다르죠. 지금 크로드입니다. 답만 딱 내라. 이렇게 물어본 거죠. 18일차 목요일이라고 얘기했죠. 코파일럿입니다. 12일차 금요일이라고 얘기해요. 크로바엑스입니다. 13일차 토요일이라고 얘기해요. 노션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위 문제를 보고. 자, 14일차 일요일입니다. 누가 이제, 다시요? 다시 물어보니까 다른 답을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걸 추가하셨어요. 강영준 프로님이 날짜별로 다음 항목을 표시해서 다시 계산하라 라는 이 지침을 주셨었죠. 요걸 가지고 한번 LLM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씩 메모를 하면서 계산해 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답변이 다른지 얘기를 물어볼게요. 자, 1주차 5개 남고, 그러니까 첫날은 5개, 4개, 3개, 2개, 하나. 그리고 토요일날 공을 구매를 했고, 공이 완전히 다 떨어지는 날은 사실 13일차는 맞는데 13일차는 토요일이잖아요. 예, 좀 애매한데 일단 반은 맞았다고 할까요? 13일차 토요일이 현재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제미나이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3주차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를 정리해 주는데 토요일날 떨어져요. 13일차 토요일이 답인데 3주차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틀렸어요. 크로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크로드는 옆에 이제 파이썬을 가동하면서 막 계산을 척척척 합니다. 18일차 목요일이라고 엉뚱한 대답을 해놓죠.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코파일럿은 12일차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봐라. 옆에 메모를 하면서 계산해 봐라 하면 12일차 금요일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틀렸죠? 크로바엑스입니다. 네, 답변이 이렇게 끝났나요? 네,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지금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노션 AI한테 물어볼게요. 요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겠네요. 다시 계산하라고. 질문은. 다 떨어지는 날이 11일차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이 3개 남아있는데 1개 총 2개 남음, 이번 주 구매 내역 있음. 공 다 떨어지는 날은 11일차 목요일이 아니죠. 네. 네, 엉뚱한 답변이었어요, 역시.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먼저 자기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그 근거 자료를 보완하는 거지 다르게 다시 계산하지는 못했네요. 명령은 잘 지켰지만 답은 다 틀렸어요. 지금 챗GPT가 요일은 틀렸지만 일단 13일차가 정답이고요. 제미나이는 엉뚱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3주 금요일 아니에요. 여기도 틀렸고 코파일럿 12일차 금요일 아니고 여기도 엉뚱한 대답했고 틀렸죠. 예, 그래서 챗GPT만 맞았네요. 네. 이렇게 성능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래밍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데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주는 영상을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 그 LLM들한테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근데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줘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테트리스가 어떻게 가동되는지에 대해서 각자 해석이 달라서 좀 그 범주를 좁혀 볼게요. 이게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게임을 만들어 주는데 각 블록은 동물 얼굴을 디자인을 해주고요. 블록이 1초마다 내려오도록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블록 회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화살표 키보드로 하고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바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줄이 다 차면 쌓인 블록이 사라지는 기능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사라지지 않고 또 스페이스 바를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는 기능이 없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다 한 프롬프트 안에 집어넣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파이썬과 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줘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코드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복사하고 자 아까 챗GPT가 만들어준 파일을 여기 tetris.py라고 만들고요. 터미널을 실행시켜 볼게요. 터미널에서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요. 네, 설치되어 있어요. 맥 OS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네, 네, 한번 확인을 하고 네. 지금 제가 여기 문서에 게임 파이썬 게임 아까 이 코드 복사해 놓은 걸 여기다 붙여놨어요. 네, 요 문서 파일로 넘어가서 요 파이썬 테트리스 게임 여기요. 테트리스 요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네, 게임이 나왔죠. 자, 화살표로 이동할 수 있고 스페이스바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네. 지금 이제 동물 모양으로 얼굴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따로 경로 설정을 해서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파이썬 게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키로 지금 내려가고 스페이스바로 떨어뜨리고 하나씩 사라지고 네, 간단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볼게요. 제미나이는 지금 만들 수 없네요. 아마 이게 무료라서 못 만들어주는 걸까요? 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크로드에 요청해 볼게요. 코파일럿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죠? 게임이 아니라, 테트리스 게임이 아니라, 예, 그림을 그려주네요. 엉뚱한 지금, 내용을 하죠. 네, 이번에 크로바 X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요. 여기 텍스트 기반이라 만들 수 없다고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알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노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얘는 프롬프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구조를 설명해 주네요. 네. 편한 건 크로드가 제일 편했어요. 그죠? 네, 크로드로 게임을 만드는 게 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프로그래밍 능력까지 다 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 부족 같은 게 거기서 이제 강현준 프로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뭐 이렇게 브라우징 기능을 쓰지 않았을 때 최근 업데이트 되어서 학습된 내용이 어디까지 있는지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라우징 기능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사이트를 막 검색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보완하는 그런 기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과 연동을 시켜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하셨는데 어떻게 구현이 됐었는지 그리고 이게 또 LLM별로 어떻게 결과값이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자 먼저 질문은요 브라우징 기능을 사용하지 말고 네, 임영웅의 최신곡이 뭔지 알려줘. 그러면 제한된 정보에 따르면 2023년까지 임영웅 최신곡은 6월에 발매된 모래 알갱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발매곡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2023년도까지만 업데이트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브라우징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 웹을 찾아서 최신곡을 검색을 하네요. 아, 네. 영어가 나와요? 네, 한글로 해달라고 하면, 네, 2023년께 최신 곡인가 봐요.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능할 것 같은데, 사용하여 라고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쵸, 예. 역시, 2023년 11월 16일 날, 온기라는 거라고 제목을 알려주네요. 네, 그러면서 공식 채널을 참고해라.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크로드는 지금 네, 무료 버전으로 쓸 수 있는 걸 다 썼어요. 크로드는 건너뛸게요. 네, 지금 넣습니다. 예, 모래 알갱이,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줘요. 브라우징 기능을 쓰지 말라니까. 브라우징 기능을 사용해서 알려달라고 물어볼게요. 모래 알갱이가 지금 최신곡이라고. 네, 2023년 8월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어,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라고 해볼게요. 임영웅의 최신곡 제목이 뭔지 알려줘. 그러면 왠지 계속 모래알갱이라고 하네요. 왜 그러죠? 사실 이게 제일 올바른 답변을 해줄 것 같았는데 못 찾는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래요. 이번에는 크로바엑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업데이트 된 것 같죠? 그러면 이번에는 브라우징 기능을 활용해라. 이번에는 온기라고 하는데 이후의 거는 잠깐만요. 그러면 네, 검색해서 알려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똑같은 얘기네요. 네, 저기 노션 AI한테 물어볼게요. 자기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해서 이 페이지 안에서 검색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뭐 새로운 정보를 가져온다 이런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용도가 좀 다르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이게 결과를 좀 체크해서 교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LM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어요. 학습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수익이 안 나서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LLM 모델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세 군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에서도 좋은 모델을 더 정교화할 수 있어서 다른 세계적인 모델들과 경합을 해도 지지 않는 그런 좀 고성능의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LLM이 인공지능의 생성형 AI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죠. 지금 야놀자의 챗GPT 후기 요약 서비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후기를 높은 평점하고 낮은 평점으로 챗GPT API를 통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아마존에서도 비슷한데 이제 리뷰를 챗GPT가 쭉 분석을 해서 양질의 리뷰를 상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거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전체 리뷰가 많을 때 그런 리뷰를 다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플랫폼에서 최근에 네이버가 검색 광고에 생성형 AI 기능을 도입을 했어요. 그전에는 단일형 소재만 제공을 했었는데 반응형 소재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여기에 그 사이트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생성형 AI로 맞을 만한 제목들을 쭉 오른쪽에 보면 생성형 AI가 아이디어를 생성해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척척척 잡아 넣어주고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 AI 거품론, AI 워싱이라는 이야기를 실감하게 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볼 때 AI는 아니에요. 데이터에다 좀 뽑아주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반응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 구글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었죠. A/B 테스트 비슷하게 여러 가지 버전의 소재를 올려놓으면 그 중에서 클릭이 많고 반응이 좋은 걸 우선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그런 반응형 소재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볼 땐 생성형 AI가 제목 뭐 이런 걸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걸 추가해 준 건데, 이것도 빅데이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집어넣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AI 워싱의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향후 몇 년간은 이렇게 AI 워싱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도 새로운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때마다 뭐
생성형 AI, 뭐 노트북, 뭐 이런 디바이스들이 AI 기능을 탑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뭐 코카콜라에서도 Y3000인가 이런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생성형 AI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생성형 AI를 참여시켰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P&G에서도 뭐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AI를 어떤 쪽에 어떻게 성능을 사용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이 마케팅적으로는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AI가 하는 역할은 크게 없이 용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게 어쩌면 보면 사람들이 하도 이제 생성형 AI에 관심을 많이 가져다 보니까 그런 난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좀 더 정교화되고 더 다양한 연구와 그런 시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6개 그 LLM 모델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좀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